1624년 1월 조선의 수도 한양. 왕이 도망쳤습니다. 적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외적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직접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신하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괄. 조선 역사상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내부 반란으로 왕이 도성을 떠난 것은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6세기 후반 경기도 여주 고성 이씨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괄. 출생 연도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자란 집안은 고려 때부터 이어진 명문가였습니다. 그는 무과에 급제하여 무신의 길을 걸었지만 문장과 서예에도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1623년 3월 12일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 훗날의 인조를 왕으로 옹립하는 거사였습니다. 그 거사의 중심에 이괄이 있었습니다. 반정 당일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거사 계획이 새어나갔다는 소문이 퍼졌고 거의대장 김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괄이 나섰습니다. 그가 군사를 지휘하고 편대를 나누어 호령하자 흔들리던 군준이 안정되었습니다. 이괄은 반정군을 이끌어 광해군을 축출하고 인조를 옹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반정은 성공했습니다. 논공 행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유, 이귀, 김자점이 1등 공신에 올랐습니다. 이괄은 2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정사 공신 2등의 첫 자리. 결코 낮은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습니다. 거사 당일 대장을 맡아 군사를 움직인 사람, 반정을 실제로 성공시킨 핵심 인물. 그가 2등이라는 사실에 이괄은 씁쓸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반정 2달 후 1623년 5월 이괄은 평안병사 겸 부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변방의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좌천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북방 상황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1619년 사르후 전투에서 후금이 명나라 대군을 격파했습니다. 요동의 주도권이 후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인조반정 세력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판하며 친명배금을 내걸었습니다. 후금과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안병사 겸 부원수는 최전방 군대를 직접 지휘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도원수 장만의 직책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신중한 배려 끝에 이루어진 인사였습니다. 이괄은 그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안도 영변에 부임한 뒤 그는 부원수로서의 직책에 충실했습니다. 군사를 조련하고 성책을 보수하고 진의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후금의 침략에 대비했습니다. 이괄은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괄의 군사적 능력, 병사들의 신뢰, 그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반정 공신들 사이에서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624년 1월 문회, 이유, 권진 등이 조정에 고변했습니다. 이괄과 그의 아들 이전, 한명년, 정충신, 기자헌, 현집, 이시연 등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신과 무신을 통틀어 수십 명이 동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엄중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무고임이 밝혀졌습니다. 인조는 고변자들을 사형시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조정 신료들, 특히 이귀를 비롯한 공신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괄을 압송하여 국문해야 합니다. 부원수직에서 해임시켜야 합니다. 인조는 거부했습니다. 이괄은 충이스런 신하인데 어찌 두 마음을 품었을 리가 있겠는가. 부원수의 직임은 이관이 아니면 맡을 수 없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인조는 이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괄의 아들 이전을 서울로 압송하여 모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금부도사와 선전관이 영변으로 파견되었습니다. 1624년 2월 22일 금부도사 고덕률, 심대림, 선전관 김지수, 중사 김천림이 영변군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이전을 압송하겠다는 명을 전했습니다. 이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무고로 밝혀진 사건. 그런데도 아들을 잡아간다. 모반죄로 조사한다. 아들이 죽으면 자신도 온전할 수 없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고변은 무고였지만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조정 공신들의 불안, 그 불안이 자신과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이괄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명을 받아들여 아들을 내주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살기 위해 칼을 뽑을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금부도사 일행을 죽였습니다.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야망의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반란이었습니다. 집권층의 의구심과 미숙한 대응이 초래한 우발적 반란이었습니다. 이괄은 부하 이수백, 기익헌과 함께 영변 인근 병영의 군사 1만여 명을 규합했습니다. 항해 병력 100여 명을 선봉으로 삼았습니다. 반란을 일으킨다는 무고를 당해 서울로 압송 중이던 구성부사 한명련을 중도에서 구출했습니다. 한명련도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급보를 받고 긴급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인조는 기자헌을 비롯한 40여 명의 연루 의심자들을 처형했습니다. 반란군과 내응할 것을 염려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7명이 사약을 받거나 참수되었습니다. 인조 정권의 불안정성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이괄군이 남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서둘러 대응했습니다. 영의정 이원익을 도채찰사로 삼았습니다. 장만을 도원수로, 남이흥과 정충신을 부원수로 임명했습니다. 관군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이괄의 행군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1624년 1월 23일 이괄군은 황주 신교에서 관군과 첫 번째 전투를 벌였습니다. 관군은 대패했습니다. 선봉장 박영서가 사로잡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서울에 전해지자 조정은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양에 남아있던 이괄의 아내와 동생 이돈을 능지처참했습니다. 보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괄군은 평산군 방비를 피해 봉산 고읍에서 전탄을 건넜습니다. 샛길로 진군했습니다. 마탄에서 또 한 차례 관군을 격파했습니다. 부도 채찰사 이시발이 이끄는 군대가 무너졌습니다. 황해도 방어사 이중노와 우방어사 이성부가 전사했습니다. 이괄군은 개성을 지나 임진강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관군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행군이었습니다. 1월 26일, 음력으로는 2월 8일, 이괄군이 임진강을 건넜다는 급보가 한양에 전해졌습니다. 인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왕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수원으로 그리고 공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30년 만에 다시 왕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번에는 왜군이 아니라 조선의 신하 때문이었습니다. 1월 29일, 음력 2월 11일, 이괄군이 한양에 입성했습니다. 경복궁의 예토에 주둔했습니다. 도성을 점령했습니다. 이괄은 선조의 10번째 아들인 흥안군 이재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새로운 정권을 선포했습니다. 반정 1년도 안 되어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에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흥안군은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공신들도 관료들도 대부분 공주로 피난 갔거나 숨었습니다. 이괄에게는 군사력만 있었습니다. 한양을 점령했지만 조선을 지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이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공주에서는 관군이 재정비되고 있었습니다. 장만이 군사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정충신과 남이흥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11일,
음력으로 정확한 날짜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안녕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괄군과 장만이 이끄는 관군이 격돌했습니다. 이괄군이 패했습니다. 결정적 패배였습니다. 이어진 길마제 전투에서도 패배했습니다. 반란군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관은 한양을 버리고 이천으로 퇴각했습니다. 병력이 흩어졌습니다.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부하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2월 14일 이천 묵박리. 이괄은 부하 이수백과 기익헌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부장들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한명년 등 9명도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수백과 기익헌은 이관의 목을 베어 관군에 투항했습니다. 23일간의 반란이 끝났습니다. 이괄의 목은 공주의 행제소로 보내졌습니다. 인조에게 바쳐졌습니다. 시신은 능지처참되어 전국 팔도에 보내졌습니다. 흥안군 이제는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국문도 없이 처형되었습니다. 간신배 심기원에 의해 죽었습니다. 이관의 형제들과 일족이 처형되었습니다. 첫째 형 이적의 아들 이로, 다섯째 동생 이돈, 여섯째 동생 이수와 그 아들 이계동이 사형당했습니다. 이괄의 후손들은 조선시대 내내 고성 이씨라는 성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진주 이씨로 본관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대한제국 멸망 후에야 고성 이씨로 환원할 수 있었습니다. 인조는 2월 21일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난을 평정한 공으로 장만, 정충신, 남이흥 등 32인을 진무공신으로 책봉했습니다. 그러나 이괄의 난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창경궁의 통명전, 양화전, 환경전이 불탔습니다. 춘추관 사고도 불타 전란 이후 복원한 조선왕조실록 5질 중 한 질이 소실되었습니다. 춘추관 사고는 다시는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상처는 북방방어의 붕괴였습니다. 반란군 중 일부, 한명년의 아들 한윤과 한택 형제 등이 후금으로 도망쳤습니다. 강홍립 휘하로 들어갔습니다. 조선의 군사 정보를 후금에 넘겼습니다. 북방방어의 공백을 알렸습니다. 내정의 혼란을 보고했습니다. 후금은 조선의 약점을 파악했습니다. 3년 후인 11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습니다. 후금군 3만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이괄의 난으로 인한 정보 유출과 북방방어 붕괴가 정묘호란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조선은 형제의 맹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이괄의 난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계속되었습니다. 인조 정권의 불안정성이 드러났습니다. 공신들 사이의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왕권은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더 큰 치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삼전도의 이괄은 충신이었을까요? 역적이었을까요? 조선은 그를 반역자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반란을 계획한 것은 정말 이괄이었을까? 아니면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힌 권력이 그를 반란으로 내몬 것은 아니었을까? 이괄은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갔습니다. 왕은 도망쳤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내부 반란으로 왕이 도성을 떠난 것은 이괄의 난은 한 남자의 야망이 아니라 불안한 권력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그 대가를 분명히 치렀습니다. 권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칼이 향하는 곳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그리고 그 칼이 실패할 때 역사는 가장 잔혹한 장면을 남깁니다.